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할 우리 측 전문가 시찰단 파견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찰단이 살펴볼 구체적인 시설 대상과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금요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히기도 했죠.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그리고 한미, 한일에 이어서 열리게 되는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오늘 조진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후쿠시마 원전 시찰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아직 조율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일단 현재까지 어디까지 좀 정리가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예. 4일간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뭐 가는 날 오는 날 빼면은 예. 실제로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이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해양 방출과 관련해서 모든 과정을 다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보고 싶겠지만 네.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 양국 정부 사이에 좀 협의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또 일본 측으로부터 새로운 혹은 기존에 얻었던 정보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 다만 일본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뭐 두둔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네.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사실 그 자체라고 또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예.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찰단 파견이 이뤄지게 된 게 스가 전 총리가 본인이 3월 달에 좀 제의를 했었다라고 하던데 그 내용은 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까? 아마 그렇게 뭐 말을 했다고 언론에서 예.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2011년 4월 13일 날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을 결정을 했거든요. 방침을요. 그때 당시에 총리가 스가 전 총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당시 우리 정부는 이제 그 일방적인 일본의 해양 방출 그 방침 결정에 관해서 좀 유감을 표명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아마 도의적인 책임 혹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궁금한 게 일본 내에서는 우리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좀 주된 모습인가요? 아마 그 좀 우리의 입장하고 좀 다른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개별적으로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시찰이 이루어지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에 더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접 8개 현의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을 이제 규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검증도 아니고 시찰단의 파견 그 자체보다도 앞으로 시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은 이 수산물의 수출 규제 문제에 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데 좀 관심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주 뭐 초나 중반쯤에 화상으로 2차 회의를 한다고 알려졌어요. 사실 12일에 회의를 1차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너다섯 시간이면 어느 정도 회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12시간 이상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의견차가 지금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양국 정부가 밝히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 방출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확인을 하고 싶을 것이고요. 또 기존의 IAEA 검증 TF와 달리 우리 정부가 별도로 일본 정부와 협의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 좀 더 깊이 있는 뭐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언제부터 할 것이냐, 혹은 우리가 가서 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모두 보여줄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둘러싸고 12시간 정도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서 네. 결론을 못 내고 추가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시찰을 가야 하는데 네. 이게 뭔가 협의가 되고 뭔가 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촉박하다는 생각은 들죠. 그런데 이미 우리 정부에는 TF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긴 하지만 예. 어떤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일부 검토가 돼 왔다고 생각이 돼요. 또 실제로 또 모니터링도 해 왔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일본과 이제 협의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 전부 다 이거를 일관성 있게 일본한테 제시를 하고 또 네네. 일본의 요구를 또 어느 정도에서 적절하게 합의를 볼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밀고 당기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앞서 지금 IAEA를 중심으로 어쨌든 이제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까지 그 IAEA가 여러 번 검증을 해왔어요. 보고서를 내왔는데 예. 5월달에 아마 시료를 채취해서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최종적인 보고서는 6월달에 아마 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IAEA가 6월달에 최종적인 보고서를 낸다고 해서 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해양 방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말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IAEA가 그런 보고서를 낸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다 하는 것을 완전히 확인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이제 이번 시찰이라는 게 일회성에 그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이번 한 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다 보고 네. 또 알고 싶은 정보를 완전히 다 전달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일본 측에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또 그거를 서면으로 받아서 서면으로 확인하는 거 이외에 현장에서 확인하는 네네.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것도 좀 양국 정부 사이에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장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번 파견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단 궁금한 거 이제까지 한 번도 예. 정부 관계자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면은 조금 더 국민의 우려를 이제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 측 입장에서 본다면은 IAEA뿐만 아니라 히로시마 정상들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뭐 아직은 모릅니다. 예. 그런 거를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공동 성명이든 성과 문서에 넣고 싶겠지만 거기에 다른 국가들이 동의할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뭐 예단하지 않고 국민들이 어떤 점에 우려를 갖고 있는지 그 우려점을 좀 확인하는 그리고 또 그거를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정부의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제 만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주신 거잖아요. 뭐 일본 정부가 계속 그거를 예. 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잘 모르겠지만 예. 모니터링은 독자적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또 IAEA와 별개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협의를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해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각에선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번에 이 시찰단의 지금 이 방일 자체가 좀 정치적인 협상이 아니냐, 일본에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도 있고 비판의 시각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언론들은 가장 가까운 한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또 양국 정부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시찰단까지 와서 확인을 했는데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다 하는 것을 확인해 줄 거다 한다면은 커다란 네네.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시찰 한 번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예. 이게 결과적으로 사실 뭐 설명을 듣고 오는 거냐 혹은 우리가 가서 어느 정도 뭐 검사를 하는 거냐 이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될 거고 돌아오게 될 거고 거기 안에서도 뭐 다양한 보도들이 나올 거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예.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무엇을 보고 확인을 해왔는지 또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시찰만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어떤 점에 유의를 해서 관찰을 하겠다는 것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G7 정상회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여러 이제 외교 현안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발언들을 해왔고 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G7의 공식 멤버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본 호스트 국가인 일본 정부가 우리를 포함한 8개 국가를 또 초청했고 국제기관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생각을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위상 이런 것들 고려해보고 한일 간의 특수한 그 관계 혹은 최근에 한반도나 주변 정세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본다면은 한일 간에 또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예.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나름의 정책 이런 것도 소개하고 그런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중요한 계기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뭐 우리의 북한 핵 뭐 이런 문제를 말하기보다는 뭐 식량이나 기후 보건 이런 전반적인 세계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조금 더 뭐 개진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G7의 그 큰 이번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일본 측의 설명에 의하면은 법의 지배에 의한 국제 질서를 어떻게 견지하고 강화해 갈 것이냐 하는 거. 예. 또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라고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 과거에는 그렇게 불렸는데 이 글로벌 사우스 문제에 어떻게 좀 더 개입해 갈 것이냐 하는 큰 두 개 문제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본 중요한 이슈들은 지역 정세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 거에 관해서 논의가 되고 실제로 또 합의를 담은 문서가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뭐 확대 회의에서 발언도 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한미일 정상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고 일본 정상과는 2차례나 만났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 셋이 만나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가장 큰 거는 안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현재 그리고 한국 정부의 여러 그 발표에 의하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예.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간에 한미 간에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정상회담이 2번 열렸고 이번에 세 네. 번째 열리는 이 계기를 통해서 예.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세 나라가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공동 성명의 형태로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정도의 성과는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공동 성명이 따로 없고 일단은 뭐 어떤 새로운 합의 사항을 도출하기보다는 상호 조율한 내용을 이제 3국이 각자 발표하는 형식이 그렇죠.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은데 네. 이거는 뭐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난 11월 달에 이제 프놈펜 공동 성명에서는 예, 예. 그 북한 미사일 경보에 관한 실시간 정보 공유라는 데 네네. 합의를 했고 지난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협의에 진전이 있다는 것을 네네. 환영한다는 내용이 이제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자들 사이에는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합의는 6월 초에 그 싱가포르에서 또 샹그릴라 안보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때 아마 한미일 국방장관 혹은 이번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계기로 거기에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혹은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있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물리적으로 본다면은 2박 3일이지만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그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아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시간이 없더라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테이블 안에서 나누는 것을 한 번 더 한다는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상 간의 신뢰, 긴밀한 협의 혹은 방향성에 관한 인식의 일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 워싱턴 선언에서 이제 한미가 합의한 핵 협의 그룹에 예. 일본이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네.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 같은 거 혹은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아마 한일 간에 한미일 간에 이런 협의가 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한일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 하는 네네. 얘기를 했었고 또 미국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게 한미일 세 나라 혹은 한미일의 호주까지 포함한 4자 협의체에 관해서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뭐 4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한미일 3개국의 협의체라는 게 필요하다는 데는 일본도 한국도 미국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관련 전문가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미 간의 밀 간의 별도의 협의체가 있긴 하지만 뭐 방식도 틀리고 협의의 수준도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장관급으로 격상시킬 거냐 혹은 차관급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실무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일본 뭐 센터장님 일본 전문가시니까 일본에서는 이러한 핵그룹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현실입니까 지금? 글쎄요, 구체적으로 아직 누구도 예. 명확하게 이야기한 바는 없는데 일본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가장 뭐랄까요 위협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도 해요. 지리적으로. 예, 그렇죠. 지리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북한이 이제 뭐 미사일을 쐈을 때 양국이 갖고 있는 레이더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한미일 3개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 있거든요. 또 나토와 달리 이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양자 간의 협의였거든요. 그리고 예. 미국이 제공한 핵 억제력에 의존하는 게 컸습니다. 나토의 경우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예. 국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역시 한미일 세 나라의 협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기시다 총리가 자위대 역할에 대한 인터뷰도 좀 했잖아요. 개헌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현재 상황에서 이제 3국이 공조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필요성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 다만 지난해 12월에 일본이 이제 국가안보 전략 문서를 비롯해서 방위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기시다 총리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또 국제 질서에 형성하는데 능동적으로 관여해 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해서 일본의 방위력이 강화되고 예. 또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 방위비를 5년 동안에 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현이 되면 사실상 방위비가 세계 3위 정도의 강대국이 되거든요. 이런 일본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거, 또 이런 일본이 주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긍정적인 영향만은 꼭 미치지 않을 거예요. 뭐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비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외교적인 노력, 대화의 예, 필요성에 대한 예. 언급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일방적으로 궁지에 몰아가는 것만 바람직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도 한미일이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한미일이 만나게 돼서 이런 안보적인 문제도 당연히 언급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IR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다소 좀 미국과 할 말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예.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일 간에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지난해 우리가 무역 수지가 지난해부터 다시 또 무역 적자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그 상당 부분이 또 대일 무역 적자예요. 일본도 지난해하고 뭐 지지난해 2년 연속 무역 적자였는데 이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또 반도체 문제도 한일 간에도 이 경쟁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정말 협력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양국이 가져갈 거냐 하는 거는 조금 더 향후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가면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이제 공동 참배하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이제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세요? 히로시마의 1945년 8월 6일 날이죠. 인류 최초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많은 예. 희생자가 났죠. 아직까지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그 원폭 그 피해 상황에 관해서는 정확한 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개 추산하기는 당시에 그 인구의 한 40% 정도, 히로시마의 인구의 40%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히로시마에는 당시 한국인들이 한 5만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이것도 추정입니다. 네, 네. 그 가운데 한 3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위령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 공원에 있지 않다가 99년이 돼서야 평화공원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한 번도 우리 대통령이 찾은 적이 없고, 또 예. 양국 정상이 뭐 회담을 그 히로시마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일본이 자국의 어떤 이미지를 활용하는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우려가 없는 건 아닌데, 또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히로시마 출신의 기시다 총리가 이번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통해서 내세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관해서 성명이 어떻게 담길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현재 미국을 비롯한 미국, 뭐 중국, 러시아의 핵 전력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핵 군축 비확산이라는 거 조금 상반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